특정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다 보는 프로그램. 밴드가 트로트부터 댄스까지 다 연주하듯이 어떤 아이템이 와도 척척 소화하는 프로그램. 시사 비평계 전국 노래자랑 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시사 비평계 송해 아리송해 김수민입니다. 아리송해. 네. 그 노래 되게 오래된 노래. 나이가 나오네. 아리송해. 네. 이은하 씨 아니다. 남희 씨 노래인가요? 아리송해. 아 남희인가? 가수 이름을 댈 수 있다는 건 더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네, 오늘도 함께할 멤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뉴스민 기자 막 바꿀 거예요. 뉴스민장 MC도 송해처럼 오래 안 하고 김수민도 바꿔버리고, 다 바꿀 겁니다. 언론계 김승희, 천용길. 네, 아우 보좌관이 그만큼 많이 바꿀 수 있는지 네.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전 의원이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좌관을 48번 바꿨다. 이거 왜 뭐야? 나는 무슨 아이스하키 팀 감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핸드볼이나. 네. 졸라 많이 받고 막 어떻게 교체도 그렇게. 플레이어 왜 그래 구하기도 진짜 쉽지 않을 건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의원실에서 네. 그렇게 자주 교체한다라고 소문 나면 그 어. 정규직 보좌관들이잖아. 네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네. 할 텐데. 자기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난 버틸 수 있어. 예. 자, 두 번째 멤버입니다. 정치인, 재계, 언론인, 엑스파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길 엑스파일도 갖고 있어요. 인디계의 박지원, 이창원. 100세 시대의 롤 모델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지원. 이창원 엑스파일은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갖고 있어. 서로 엑스파일 갖고 있고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천연길한테 꼼짝을 못 하고 있어 네. 지금. 한쪽이 터뜨리면 반대가 또 터뜨리고. 요즘 뭐 천연길이 우리 제 아내하고도 네. 내통하고 있다는 네. 대통령. 소식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는 아. 첩보를 제가 들었어요. 이틀 전에 네. 전화 통화했습니다. 이창원 씨 배우자 네. 모 방송국 PD분하고 네. 핵관이야. 핵관이야. 핵관. 요렇게는 또 언론 인사인데 또 웃긴 거는 전용길 기자 와이프하고 이창원 그 대표는 또 문화예술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꾸로 지금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행동까지가 바로 접수되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이게 지역 사회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게 진짜 그 하태경 의원이 네. 이혼당할 사유는 뭐였을까? 하태경 의원이 부정했죠.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깠으면 당근을 줘야지. 그러게. 박지원, 나처럼 봐. 내가 지금 당근을 동동이한테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니 이게 하태경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 그 청문회 당시에 네네. 그 무슨 학력 위조 그때 그쵸. 단국대학교 네. 50년 전이니까 학교 가서 물어봐라 이러고 맞다 뭐 그런 적 있었죠. 그거 복수한 거 아니야? 꽁하게 있다가 그 전에도 뭐 하태경 의원하고 뭔 일이 있긴 있었죠. 몇 번 있었을 거예요.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좀 오래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것 같아. 홍준표, 박지원. 근데 박지원도 요번에 엑스파일로 그 입을 가볍게 그렇게 벌리다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페이스가 지금. 국정원에서 바로 항의 들어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신나가지고 들떠가지고 그냥 얘기 나온 것 네, 같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였는데 아. 처음부터 너무 나는 크게 까버렸어. 그 방송 김현정의 뉴스 쇼였잖아요. 제 팟캐스트 팟빵 네네. 파티에서 그거 들었는데 찾아가지고 음. 막 신나는 게 네네. 막 들리더라고. 그리고 그 방송 관계자들한테 네. 홍보용 무슨 광고 무슨 방송 같았어요. 내가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빨리 불러라. 그렇지. 아. 근데 그거 어디 열 수도 없는 건데. 네. 윤석열 정부와 정권에 대한 신호는 아니었을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니 뭐 인지 뭐 이제 80줄이신데 예, 그러면 안 건드리고 부르지도 않고 말도 안 시키겠습니다. 80줄이신데 저 어디 뭐 종편 나가셔서 이제 이재호 뭐 이런 분들하고 그냥 그만해야 돼요. 뭐 그만해야 돼. 대충 뭐 노가리나 네. 깔고 계시지 뭐. 내가 예전에 출연하던 모 방송에서도 박지원 씨가 내 앞 코너였거든. 네.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리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네, 그만하셔야 돼. 방송 또 많이 하셨어요, 박지원 씨는. 개인 유튜브를 한번. 그러게 차라리 개인 유튜브를 하는 게 박지원 원장 정도면 게스트 정말 화려할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조성은 씨. 일단은 뭐 일단은 북한 사람들도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뭐 북한 사람들. 그리고 문체부 장관도 했었을 때도 하여튼 그 연예계나 문화인들 문화예술인들 굉장히 또 관계 많이 맺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은도 초청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친해도 나는 별로 안 친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 진보정당 평가를 좀 하기로 했었죠. 네. 네, 진보정당의 위상이 축소돼가지고 지난주에 위상이 축소가 아니고 위상이 없어져 버렸어 지금. 지난주에 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왔습니다. 진보정당 일단 뭐 정의당을 필두로 해서 여러 진보정당을 포함을 하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정의당이 전국 광역 비례대표의 전 지역을 다 냈습니다. 이거는 광역 비례대표. 네, 네. 17개 시도에 다 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출마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총선 때 비례대표하고 똑같은 건데 정의당이 얻은 표가 일단은 다른 당부터 얘기를 드리면 국민의힘이 52.36%가 나왔어요. 이게 4년 전에 민주당하고 비슷한 숫자일 그렇네요. 겁니다. 네. 그렇죠. 50% 조금 넘었는데 다 먹어버리네. 그렇죠. 음. 광역 비례대표에서 50%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잘 유례가 없어요. 보통 광역 비례대표로 가면은 뭐 지역구에서야 50% 넘겨서 당선이 되더라도 비례대표는 표가 소수 정당이나 이쪽으로 어느 정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새누리당 딱 성적 보면은 뭐 2012년 총선 같은 경우는 한 42% 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0%가 잘 안 넘는데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50%를 넘었고 4년 뒤인 올해 국민의힘이 52.36%가 나왔습니다. 미러링으로 되먹인 거죠. 민주당도 이거 낮은 건 아닙니다. 41.88% 나왔는데 문제는 지난 대선 때의 47.8%에서 6% 포인트 정도가 날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당 정의당이 제3당 3등은 지켰습니다. 3등은 지켰으나 4.14%. 네, 정의당이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0% 가까이 나왔었고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때 전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1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반토막 이상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당이 0.92%. 진보당은 세종시 빼고 다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를 시켰습니다. 0.92%가 나왔고요. 기본소득당은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좀 있습니다. 전 지역에 다 출마를 시켰습니다. 비례대표를. 그래서 0.43%가 나왔고요. 그리고 7개 광역시도에 출마한 녹색당이 0.23%. 그리고 한류연합당이 3개 광역시도에 출마를 했고요. 0.03%, 독도한국당 0.01%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류연합당이 그 김민찬 맞아요. 씨, 네. 네. 그분 진짜 대선 때마다 아니죠. 김민찬 씨가 한류연합당이에요. 한류연합당 아닌가? 무소속 아니야? 한류연합당. 한류연합당. 거기는 일부러 내가 봤을 때는 당명을 일부러 히읗자로 써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히류 뭐 히히 연합당 이런 거 해야지. 희희낙낙당. 네, 제일 위에 들어가려면 가가호호당 뭐 이런 거죠. 자, 이 성적표를 놓고 오늘 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4.14, 진보당 0.92, 기본소득당 0.43 뭐 이렇게 나왔고 예전에 보면은 진보 계열 정당들 해가지고 합치면은 한 10% 10%. 예. 나왔었거든요. 2014년 지방선거 때도 합치면은 뭐 12까지도 나왔었나? 그럼 이번에는 뭐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정도 4개 합치면 5% 5%가 안 되죠. 안 되는 5%는 되죠. 조금 넘는 거죠. 5%는 되는 네, 거야. 6%가 안 되는. 6%가 좀 안 되는. 6%. 그럼 네. 반토막 정도는 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의 이기중 의원
하고 대구의 김성년 의원이었거든요. 이기중 의원이 관악 그렇죠. 그죠. 관악이고 거기가 2인 선거구인데 후보가 3명 나왔어요. 음. 3명 나왔고 이기중 후보는 20% 정도를 득표를 하고 그래도 낙선했습니다. 네. 네, 다른 후보들이 그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성구의 김성년 의원은 3인 선거구였었는데 이 국민의힘은 3명 내지 않고 이 2명만 냈고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있는 가운데 13.35% 득표율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는 김성년 의원이 11% 정도 10% 조금 넘겼어요. 넘었는데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득표율은 좀 올라갔는데 네. 이 낙선을 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면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가 1등 했었거든요. 거의 40%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고 네. 이 국민의힘 후보의 총합이 60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합치면 60이 넘는 63 네.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고 무소속 후보가 당시에는 조금 더 가져가 줬는데 네. 이번에 무소속 후보가 2.5% 정도 가져가면서 낙선을 했습니다. 사선 진보정당 구의원 배출에는 실패를 했죠. 김성년 의원 지역구가 수성구 라 선거구인데 네. 민주당 후보가 21.25%, 국민의힘 2-가번이 45%가 나왔고 국민의힘 나번 2-나번 후보가 18% 조금 덜 나왔어요. 그리고 김성년 후보가 13.35% 나왔는데 이게 국민의힘 표가 가번으로 더 쏠렸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득표율은 4년 전보다 더 올랐지만 낙선했다.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좀 사실은 간당간당했죠. 네. 그때는 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민주당 바람이 워낙 세게 불면서 네. 그 전에 정의당 그 의원들은 다 떨어지고 김성년 의원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 김성년 의원이 낙선을 했고 그리고 대구 지역 정의당 후보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정의당 김성년 의원이 그래도 제일 높게 나온 제일 거죠. 높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김성년 의원이 어쨌든 간에 두 자릿수 득표율,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끼고도 두 자릿수 득표율은 4년 전이나 이번 선거나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력은 좀 보여줬고 네. 정의당 기초의원 후보가 3명이 더 나왔는데 이 대구 동구 다선거구에 여기 신천 효목동입니다. 정의당 이마연 후보가 나왔는데 2.81%로 네. 낙선했고 네. 이 북구 대구에서 칠곡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네. 후보가 2명 나왔는데 이 북구 4선거구에 이 정의당 백소연 후보가 7.01%로 이 3인 선거구에서 낙선했고 북구 바선거구에서는 이 정의당 정유진 후보가 이 4.86%로 여기도 3인 선거구였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네. 10%가 나온 후보는 없었죠. 다른 없었습니다. 후보는 김성년 의원만 이제 10% 돌파를 했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낙선할 때하고 득표율이 비슷하네요. 김성년 의원. 네. 결국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뭐 대구 경북만 아니죠. 영남 지역에 이번에 정의당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죠. 그렇죠. 전면했죠. 네. 진주 같은 경우가 좀 진보정당이 센 쪽이었는데 농민운동하고 네. 이런 거 좀 이어받아가지고 여기도 이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대응을 했지만 역대에 1명 내지 4명이 계속 진보 성향 의원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번엔 다 없어졌다고 네. 합니다. 이 제일 접전을 벌였던 선거구가 네, 의외로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녹색당 허승규 후보가 아니라 네, 의성 군의원 네. 선거였습니다. 그 진보당의 신광진 후보가 네. 2인 선거구에 나와서 네. 28% 얻었거든요. 28%요? 네. 진짜? 네, 국민의힘 후보 2명과 네. 3파전으로 맞붙었는데 3파전이었어요. 네, 한 40표 차이로 네. 2위 후보와 네. 붙어서 네, 네.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의성에 잠깐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네. 네. 저녁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지역구를 내가 옮겨서라도 찍어줬어야 되는데라는 네. 한탄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거기는 처음 출마예요? 4년 전에는 네. 군수 선거에 출마했었어요. 군수 선거에 네. 출마했다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군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네. 그나마 그 의성이 고향이었고 교사 생활을 그렇죠. 했었고 네네. 그러고는 퇴직하고서 이 고향에 와서 농민의 활동을 네.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음. 좀 진짜 아까웠습니다. 거기 한 10몇 명 앉아 있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주소지를 옮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 가번 나번 후보가 그러면은 네. 3명 나온 거예요? 예, 3명 나왔습니다. 그럼 그 진보당 후보가 28%? 네. 그러면은 가나번이 합쳐서 72%라는 얘기인데 네. 72%면 한쪽을 28 이하로 내리면은 한쪽이 44%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28보다 크게 많이 이렇게 쏠리진 않았군요. 그렇죠. 예, 한쪽이 한 50%를 시골은 가져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시골은 아니면 그게 있어요. 무소속이 한 명 더 나오든가 네. 국민의힘 공천에서 안 된. 근데 그 무소속은 진보 성향 후보의 표를 깎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어느 당도 찍어주기 싫은 사람. 네네. 아. 그래서 그건 이제 양날의 칼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가번 후보한테 표가 쏠리는 게 낫죠. 근데 도시면 모를까 시골은 사람들이 가번 나번 누군지 알아요. 네, 알고 찍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나번을 더 센 사람을 공천을 줄 수도 있고 조직력이 더 세다 싶으면 나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다번 주기도 해요. 네, 전 뭐 의장 출신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네, 다번 딱 박아버립니다. 의장들을 또 가번 주는 거는 좀 명분이 안 서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표를 잘 이렇게 배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일반화된 건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SNS로 돌아다녀요. 당원이나 열성 지지자들은 나번 찍읍시다. 이렇게 또 돌아다닙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전략의 원조가 김무성이거든. 김무성이 2010년 제가 출마했을 때 지방선거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바이들은 가번 찍고 엄마이들은 나번 찍고 애새끼들은 다번 찍고 네.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게 없었네요. 그 진보당 성함이 뭐라고요? 신광진 후보나 네. 김성년 후보나 좀 쏠림으로 인한 어부지리는 얻지는 못했다. 그렇죠. 그러고 또 가장 이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지역이 여기도 진보당이에요. 어디? 이 경산시의원. 경산시의원이요? 박정혜. 박정혜 박정혜 전 의원. 전 의원. 네. 민주노동당으로 2010년에 시의원을 지냈고 이후에 박정혜예요? 엄정혜 말고 엄정혜 말고 박정혜 있어. 박영애 아니에요? 박정혜. 정혜예요? 네. 박경혜 아니야? 박정혜입니다. 그래서 엄정혜와 이름이 같아서 네네. 그래서 둘이 좀 헷갈리기도 한데 네네. 어쨌든 그 박정혜 박정혜 맞네. 네. 후보도 12.58% 3인 선거구에 나왔는데 이 지금 좀 국민의힘 후보의 쏠림 현상이 적었어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3명 나왔는데 네네. 1등이 가번이 32.8%, 나번이 21.7%, 그 다번이 12.4%. 그럼 다번은 떨어졌겠다. 다번은 떨어졌는데 네. 민주당 후보가 네. 13.7%. 거기 3인 선거고요. 예, 3인 선거. 네네. 그래서 표 차이로 보면 네. 260표 차이로 네. 아깝게 낙선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박정혜 후보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으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정의당보다는 진보당과 녹색당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냥 녹색당 한명 허승규가 허승규 후보 한 명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니까. 선전을 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 뭐 김성년의 후보도 그렇고 허승규 후보도 그렇고 이제 개인 인지도 내지는 이 개인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열심히 소위 말 비비고 삐대면서 활동을 해왔나에 대한 결과 개인기죠. 그러니까 한민정 그 대구 광역시장 후보가 2%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기본값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김성년 후보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가가 보이는 거지. 근데 저는 김성년 의원이 본인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지역 여건이 본인의 이 요번에 당선되는 걸 막았다. 뭐냐면 허승규 후보는 보니까 그 표가 1,000 몇백 표더라고요. 네. 그러면 큰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성년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성이잖아요. 대구 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뚫고 당선이 되는 데는 이런 지역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은 도시 지역은 열심히 해도 소문이 잘 안 난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물론 주변의 사람들 봤을 때는 아마 김성년 의원 지지하는 사람 득시글거릴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도 있어. 심지어 보수 성향의 노인들 중에도 경로당에 가보면 내가 기초의원은 그 정의당인가 거기 의원 그 사람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많이 안 퍼져요. 도시 지역은 활동을 그건 맞아요. 해도. 그리고 이제 이사들도 워낙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정조자들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 거기는 더 하고 네, 제가 사는 동네는 진짜 구미 엄청- 출신이 10%도 안 될 걸 거긴. 제가 사는 동네가 구미 태생이 10%가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당시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 그럴 겁니다. 인동이 28세 지금도 30대 네. 초반이에요. 그리고 아마 선거를 하면 네. 4년 전에 그 지역 유권자가 거의 절반 정도는 다른 그렇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 지지자들도 다른 동네로 네.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 근데 이제 김성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 활동뿐만이 아니라 수성 주민 광장이라고 해서 또 주민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또 함께 정의당에서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구의원을 한 명 만들어냈고 12년간 이제 지켜왔었는데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저는 지역 운동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엄정에 경북 도의원에 출마한 박정혜 의원 말고 엄정혜 의원이 그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입장이 좀 갈리는 게 엄정혜 의원은 다인 선거구가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선거구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아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좀 집중적으로 거기가 이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돼 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단점은 그런 지역이 진보 정당이 뚫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한번 뚫기 시작하면 성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선거구를 넓힌다고 이렇게 돼버릴 때에 이제 옛날에 사실 민주노동당도 중대 선거구를 반대했었어요. 왜냐? 울산이나 창원에 권영길 경남 창원에 당선시켜놨는데 네. 지역구가 커져버리면 당선 못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성산만 끼고 해야 되는데 저 의창구까지 끼면 아무래도 당선이 어려워지죠.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지역 활동하는 쪽 입장에서도 좀 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엄정혜 의원 얘기는 지난주에 했었나요? 하진 않았습니다. 네, 엄정혜 경산시의원 3선을 지냈던 엄정혜 의원이 경북 도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경북 도의원 중에서 장시원 의원하고 엄정혜 의원 두 명을 특히 눈여겨봤었죠. 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경산시에 경북 도의원 선거구가 4곳인데요. 네. 이 엄정혜 후보가 붙었던 1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와 1대1로 맞붙어서 66대 33.9로 네. 엄정혜 후보가 졌습니다. 근데 딴 지역 3곳들이랑 동시에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2명이 나왔는데 무소속 2명의 합이 30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3선거구가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는 무소속 후보가 30.96%였고 네. 4선거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무소속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19.96%, 무소속이 10.61%.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 이 다른 정당의 총합이 네. 다른 정당과 맞붙었을 때 이 합이 제일 높은 곳이 엄정혜 후보가 33.9% 가장 높게 나왔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도의원 선거구, 네. 경산 1부터 4까지 도의원 선거구인데 경산의 시의원 선거구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의 성적을 봐도 민주당 후보들이 거기서 각각 얻었던 성적보다 거기는 이제 다들 뭐 한 20% 정도 나왔나? 네. 민주당 후보들이. 네, 근데 엄정혜 후보만 유독 30%가 넘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결과였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하고 뭐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1대1로 붙을 때가 있었어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해서. 근데 2016년 총선 때도 있었고. 근데 보통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막아야 되니까
진보 정당으로 쏠린다. 이게 잘 안 돼요. 음. 민주당 지지층 스스로가 국민의힘으로 또 많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진보 소수 정당하고 국민의힘이 1대1로 붙었을 때는 보통 한 25 정도 많으면 네. 네, 적으면 20까지도 떨어지고 네. 근데 엄정희 후보 33이 나왔어요. 네. 네. 이 성과의 이유 중에 하나는 엄정희 후보가 그 동지역 한 곳과 면지역 두 곳의 선거구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의원 할 때는 4년 전에 면지역 중에 남천면에서 네. 이 19.2% 얻었는데 이번에는 43.9% 얻었어요. 면지역에서. 그러니까 면지역에서 득표율이 좀 상승하면서 기존 가지고 있던 동지역 득표에다가 더해진 건데 앞서 김순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농촌 지역은 네. 한번 뚫기는 어렵지만 한번 뚫고 나면 이 계속해서 좀 지지를 보내는 이사도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 성과가 앞으로도 좀 이어져야 되고 엄정희 후보 말고도 이게 당에 대한 지지로 어떻게 이어질 건가 이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진보당보다 정의당이 지방의원 선거에서 더 부진하다. 성과가 없다. 진보당은 성공한 거 아니냐. 정의당은 실패한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당 지지율 얘기는 조금 뒤에 나누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분석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의당은 사람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중앙당이 그래서 정의당에 대한 비호감 또는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네.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계없이 당에 대한 불호가 생겼는데 진보당이 뭘 하든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을 뿐더러 진보당의 중앙정치라고 하는 게 네. 없기 때문에 이 불호가 없다. 음. 싫어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투표장에 가서 진보당에 대해서 나는 진보당은 절대 안 찍어줘야지 하는 게 덜했다. 정의당은 나는 정의당은 왜 덜할까요? 진보당이 네. 사실 인적 구성이 네. 과거에 과거에 해산되었던 통합진보당 쪽에 이제 후계 정당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성인데 보통 사람들이 야 저기 통합진보당 출신 애들이야 이렇게 안 됐을까요? 통진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음. 이미 기억의 저편 너머로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오세훈이 보궐에 새로 당선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의 네. 일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지. 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런 게 새로운 있는 그냥 진보당은 새로운 정당인 거죠. 음. 사람들한테. 네, 이석기 플랜카드 걸고 이랬던 거를 다 기억 못 하는 거죠. 이제. 이석기 석방 플랜카드를 진보당 이름으로 안 걸었나요? 걸었잖아요. 걸었죠. 네. 걸었지만 관심을 옛날에- 못 받는 옛날에 거죠. 민중당, 민중연합당 뭐. 그러니까 이 정의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 정의당이 좀 비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의당을 안 찍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일부 있고 그리고 중도층인데 정의당이 제3 정당으로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좀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정의당이 뭐 검수완박이나 조국 사태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야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 양쪽에서 정의당이 고착된 거죠. 이 두 쪽 모두 정의당에 대해서 이 비호감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의당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진보당도 아마 무대 위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의당보다 더 민주당 이중대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을 텐데 민주당도 진보당을 신경 안 쓰고 언론도 진보당을 신경 안 쓰고 진보당이 하는 말을 굳이 이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호감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철우 지사가 이번 선거 때 임미애 후보를
향해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를 물었잖아. 네. 진보당이 이번에 그런 검증을 안 받은 거죠. 진보당은 일본과 보수 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근데 뭐지 미제애들 아니고 파시오들 아니고. 근데 일단 이 정의당하고 진보당이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이 당선을 어느 지역에서 됐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자, 정의당이 이번에 지방의원 당선자 9명입니다. 9명인데 자, 그 광주하고 목포 그다음에 광역의원 비례대표하고 목포 기초의원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남 전북 광역의원 비례대표하고 요걸 봤을 때는 9명 중에 7명이 음. 9명 중에 7명이 호남이에요. 호남이. 예, 두 군데가 이제 강원 춘천이랑 인천 동구. 요쪽만 두 군데가 됐고 나머지 7명이 다 호남입니다. 그리고 진보당 당선자가 21명인데 여기서도 보면 전남 순천 장흥 영광하고 광주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좀 여러 명 됐네요. 그리고 익산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화순까지 하면 15명 정도가 호남 쪽입니다. 네. 나머지 있는 울산이 좀 있고. 예, 울산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도 몇 군데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쇠가 빠지게 고생했을 거다라고 봐요. 특히 노원의 최나영 당선자 그리고 수원에도 있더라고 윤경선 당선자. 예, 아마 쇠가 빠지게 고생했을 겁니다. 최나영 당선자는 노원구의 구의원 출마해서 20.12%가 나왔어요. 진보당인데. 예. 아, 이 사람은 아마 의원이었나 근데? 아, 의원 아니었습니다. 아, 현역 아니었어요? 아, 현역 아니었습니다. 그럼 윤경선 후보가 현역이었나? 노원하고 이제 수원이 나온 거거든요. 네. 아마 이 수원 쪽은 조직이 좀 오래 활동을 했을 거예요. 예, 이 그 진보당 쪽이 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수원 일부 지역이 있거든요. 그 노원도 보면 과거에 노회찬 의원 노원에 활동할 때도 그때 이제 민노당 계열, 네. 지금의 진보당 계열 쪽이 꽤 있었어요. 그쪽에도.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진보당도 대다수가 호남이에요. 정의당도 대다수가 호남이고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의 위협이 없는 국민의힘의 위협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기도 한다 표를. 예. 민주당하고 이제 붙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안을 찾는데 그렇죠. 이제 저쪽으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영남에서 진보정당이 어려운 것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양쪽에 다 끼어 있는.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네. 어차피 민주당은 안 돼 이거였어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는 어차피 민주당은 안 돼. 이 지역에서는 안 돼. 거기는 호남당이야. 이거였는데 민주노동당은 그때 뭐 민주노총이거나 혹은 농촌회, 농민회 이런 데가 좀 제법 세면 아 저기는 좀 붙어볼 만한 데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내가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나는 민주당은 안 찍는다. 차라리 민노당을 찍으면 찍었지. 그렇죠. 라고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네.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민주당은 진짜 그 사람들은 그냥 어정쩡한 당으로 봐요. 뭐 진보라고도 안 봐. 예. 그래서 제1야당은 진보정당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영남 일부 지역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표도 아주 높게 안 나왔지만 표보다도 조직이 더 약했기 때문에 후보를 막상 잘 못 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진보정당 깃발들을 많이 꽂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도 지역색 이미지가 많이 탈색이 됐고 이제 민주당 보고 호남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령층 막 70대 이상 말고는 없어요. 예. 그래도 그 민주당을 대표해왔던 정치인들 가운데 음. 이 상당수가 이제 호남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네.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이미지는 거의 다 벗겨내졌죠. 그렇죠. 문재인, 이재명, 호남 출신 아무도 없잖아요. 예. 이낙연이 있죠. 이낙연은 영국으로. 네. 아, 미국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당이 더 올라오는 지역에서 영남에서 더더욱이나 이제 성과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노동조합 여기도 한국노총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데도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 정의당이나 진보당 지지하는 곳은 없죠.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민주노총은 슬슬 이제 뭐 진보정당 별로 지지하지 않는 오히려 민주당으로 더 쏠려가거나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공식적으로는 정의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정의당 진보당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까지 파견해 가면서 도와주긴 했는데 이게 조합원들한테까지 쫙 내려가지는 않는 분위기죠. 지금. 이창원 대표는 영남 특히 대구 경북에서의 진보정당 네. 현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쓰럽죠. 불우이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불우정당이라고. 언제부터 좀 그런 아니 처음부터 그랬지. 뭐 지금 언제부터야. 더 나빠졌잖아요. 더 나빠져. 지금 존재가 사라져버린 네. 느낌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불우정당이 민주당하고 다 섞여갖고 있었는데 민주당 그거는 탈피를 했어. 지역에서는 어. 네. 네. 그러니까 밥은 혼자서 좀 사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민주당은 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정의당을 비롯한 그 진보 정당들은 아직도 민주당은 불우정당. 이제 밥을 혼자서 사 먹을 돈은 있는데 음. 차려줘도 숟가락으로 못 먹는다는 문제가 있죠. 돈은 그렇지. 있는데 숟가락을 못 들어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 놓으니까 어.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많이 와버린 뭐 거지. 갑자기 옆에 붙어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SNS로 생중계하고 있고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뭐 남의 공무원 불러놓고 남의 반찬을 뺏기기도 하고 서로 막 자기 국그릇 자기 안 준다고 막 성질내고 그런 상황이 그 볼성사나운 거고 진보당은 진짜 어디서 진보 정당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게 끝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냥 불우 이웃이에요 그냥. 네, 밥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동동이한테 당근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보당 정의당 이게 엇갈리니까 네. 명함이 엇갈리니까 진보당에 대해서 엄청 막 대단히 이겼다는 식으로. 이게 정의당 이겨서 뭐 하게.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진보당에 지금 당선된 분들 있잖아요. 이 지역의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 것 같습니까? 안 퍼집니다. 안 퍼져요. 네. 저기 한번 물어봐요. 대구나 서울에 길거리에 번화가에 물어보세요. 진보당을 아시냐고요. 모릅니다. 진보당 그러면 전부 지역. 민주당이라고 할 거야. 진보? 민주당이요? 뭐 이런 거? 기본소득당이나 이재명당이요 이럴 거고. 진보당 당명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 얘기 들으면 진보당에 21명 당선자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그런 당도 있었어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이거요. 뭐 어쩌라고. 심지어 이 21명 당선자 중에는 구청장 또 한 명 있어요. 울산 동구의 울산, 네. 김종훈 구청장. 이 옛날에 구청장 했었죠.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다고 구청장 뭐 하나 그거 됐다고 해서 이야 이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심지어 내가 이건 녹색당에 있을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3% 나오면은 국회의원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높게 볼 것 같냐고. 아니라고.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로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녹색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3% 지지율 나오고 국회의원 지금 2명 있는 거 아십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 중에 놀랄 사람 없습니다. 네, 자기가 몰랐다고 해도, 그러니까 속았다고 해도 놀랄 사람 없습니다. 그런가 보지 뭐 국회의원 한두 명 정도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저걸 생각해 보면 좋은데 기본소득당 대구시장 후보를 냈잖아요. 네. 근데 기본소득당이 이 원내정당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네. 네. 국회의원 한 명 있는데. 네. 지역구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와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하지 않으면 옛날에 신정치개혁당의 박찬종 정도 되지 않으면 박찬종 네, 정도 되면 박찬종 정도 되니까 신정당이라는 당을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우당 아니야? 다우요? 몰라. 모르군요. 우유? 묵은지로. 묵은질 정신이 되겠습니다. 묵은지라면 파스텔라.
분인가? 이번에 박찬종 씨 구미시장 네. 국민의힘 후보 지지 연설하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김장호 전국 최고 득표율로 네. 당선시켜 달라고. 구미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미는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의 실패지 뭐 진보당 그럼 뭐 이제 진보 제1타자가 진보당으로 교체된다 그럴 일 없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실패한 건 확실한 거죠. 예, 정의당은 아마 이번에 시민들이 선거 결과를 안 봤더라도 예, 득표율 몇 프로 뭐 당선자 몇 명 비례대표 몇 퍼센트 이런 걸 결과를 안 봤더라도 이미 사람들 속 뇌리에서는 실패한 당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개표 결과를 안 봐도. 예, 그리고 내가 언론계 종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정의당 관련한 질문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 들어와 질문 자체가 이미 선거 기간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제로보님이 진보당의 지역 조직화나 활동 방식이 정의당보다 더 나았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하셨는데 조직화를 어떤 지역에 잡고 들어가면 낫죠. 잘하죠. 근데 그 지역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네,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선거의 요 정도 결과까지는 나오는 거지. 그 운동의 방식이라는 네. 게. 그 지역에선 잘해요. 정의당보다 잘하고 옛날에 그 잘못됐던 문화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무슨 문화가 있었느냐 요 진보당 계열에 예, 한 20년 전 10년 전 얘기인데요. 진짜 불가사의였던 게 40만 원을 가지고 6명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무슨 그 막 청년회 이런 모임이 있어요. 네. 이게 흔히 동네에 있는 관변 비슷한 청년회 말고, 그러니까 관로 처리돼 있는 거지. 반미 청년회, 통일 청년회. 근데 이게 지역 조직에 외항을 하고 있습니다. 외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상근을 해요. 상근을 하면 월급 한 40만 원 받거든요. 그 40만 원으로 6명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거 오병이어 아니요, 오병이어. 네, 네. 그런 문화가 네. 이제는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구에도 네. 있었던 네. 반미 청년회였다가 또 이게 뭐 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있었다가 청년회 네. 조직 자체가 지금 나이가 다 들었어. 그 나이가 다 50대 들고 넘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음. 한 4년 전에 해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세상이 많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옛날과 같은 방식은 할 수는 없겠죠. 시골 마을 청년회처럼 되고 있어요. 65세까지 지금 청년인. 근데 내가 이제 이름만 바꾼 이름이 이제 청년회가 아니라 청년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꾼 모 지역 조직을 알아요. 내가 거기 초청도 받아서 강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야 거기 보면 내가 그 모임에 가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구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권 막 학생 운동권 출신이 별로 없고 어디 병원에 간호사 하시는 분 뭐 각종 되게 좀 이렇게 많아져 직종이 많아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 조직을 잘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수법이라기 좀 그렇고 방식들이 그 이제 다단계나 어떤 보험 그러니까 기독교 어떤 전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하죠. 네. 네, 그래서 벤치마킹이 아니라 애초에 좀 비슷해 비슷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천지도 NL 쪽들이 이제 광주 쪽에 굉장히 많이 네. 초기에 그 전략들을 잡았잖아요.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거 다 비슷해. 내가 만나 보면 보험하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 사람들이 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아예 생짜로 모르는 사람을 조직하는 경우보다 이 대구에서 제가 본 걸 한정해 놓고 보면 사람들이 한 2, 3년 정도 네. 직종 전환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활동가 그룹에서. 네네. 그래서 새로운 직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쪽에서 그냥 이 보통 사람처럼 생활을 하고 같이 모임을 꾸렸을 때 당으로 결합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좀 놀라울 정도인데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보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그 계약직 교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 간호조무사를 조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호조무사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간호사로 또 업그레이드하면서 또 새로운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조직화를 이뤄냅니다. 근데 그게 꼭 운동을 위해서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 먹고 살 길 또 찾을 거.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조직해서 음. 자기 먹고 살 길을 찾는 사람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하고 사는지. 그리고 필요할 때 점선을 합니다. 네네네. 저 이거 하나만큼은 네. 대단한 능력이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 그리고 어떤 이슈에 이렇게 결집하는 능력, 네. 그리고 자신들을 음. 이게 조금 우호적인 조직에 음. 어찌됐건 또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능력 이런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한테 진보당이 조금만 이렇게 좋은 관심을 가져주면 그 언론은 거의만 찬양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뭘 하자고 결정이 나면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 다른 운동권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뒤늦게 막 시비 걸고 막. 예, 다 결정 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비 걸고. 예. 내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의 실패 요인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대중 정당을 표방했잖아요. 그리고 한 20여 년 뭐 길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운동권 이게 타성에서 못 벗어났고 대중 정당으로의 변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지금 정의당한테 저는 가장 큰 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과연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권력을 쥐어주고 제대로 어떤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집단인가에서도 실패한 거고 이념적인 어떤 운동권에서도 류호정이나 저기 뭐 장혜영이나 아니 쟤네들은 뭔데 우리는 여기 20-30년 때려 박아 넣어도 한 자리 못 받았는데 이상한 애들이 대중정당 간다고 또 와가지고 1번 2번 차지하더니만 나와가지고 뭐 머리 깎고 뭐 문신하고 있고 이런 거 보여주고 있으니 머리 깎고 들어갔다네. 그러니까 이러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저는 뭐 민주당 1중대냐 뭐 2중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 내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을 한다. 근데 그게 이전에는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하는 스타들한테 가려져 있었던 거고 이제 그 둘의 이 두 축의 어떤 힘의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네.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경기지사 후보 때 보면 토론 때 보면 그 황순식 그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존재감이라고 하는 걸 막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찍소리를 못하는 느낌이야. 황순식 후보는 제가 개성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피치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당대표 후보 때도. 황순식 웃자다 그래야 됐노. 그러니까 난 의원을 우리 저렇게 아이돌이었는데. 했는데. 우리 세대에서 아이돌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강용석한테도 저렇게 발려버리면 말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노회찬은 사실 갖고 놀았잖아 사람들을. 그때의 노회찬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스타들을 대표 스타가 사실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지. 혹은 있는데 못 들어가거나. 뭐 그래서 다예요. 저는 하여튼 그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막 이재호 얘기 나와가지고 이재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의당이 대중정당으로 가려면 이재호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스펙을 뭐 서기호나 또 누가 있겠냐? 김종대는 좀 약한 것 같고 김재남 뭐 이런 사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내 누가 들어와요. 서기호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니야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재호 왜 핸드폰을 할 거 그래. 그러니까 이재호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 정당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포지션을 차지했잖아. 그리고 권력을 잡을 때 어떤 실용적인 그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봐왔고 네. 당 내에서 나름의 어떤 강경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어떻게 거는지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의당이 대중정당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제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의당이 지난 뭐 페미니즘 관련한 그런 막 상질 막 쫙쫙 하고 이번에 조국 사태 났을 때 어리버리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그런 당내 강경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막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해줘야 돼. 뭔가 자기 포지션을 차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서기호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기호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서기호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호 캐릭터 말고 그런 정도의 스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사회의 주류 스펙을 가진 사람들. 이제 누가 들어와요 주류 스펙까지? 그러니까 없지. 김수민? 아니 어떻게 들어와 주류 스펙 가진 사람이? 예. 그리고 나는 진짜 지금 정의당을 말아먹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변호사. 예. 변호사 신장식 경쟁자 아니야? 실장식 변호사 포함해서 변호사 그룹. 그러니까 검수완박 때도 뻘소리,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하다. 뻘소리하는. 그래놓고는 또 민주당 이중대로 취급받기 싫으니까 슬슬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국 사태 때부터 줄곧 말아먹었습니다. 네, 항상 이상한 선택하고 그냥 민주당 가지 왜 그냥 그러니까 다 이소영 의원처럼 그럴 거면 차라리 이소영이 더 낫지. 예. 그 이미 그러니까 주류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주류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비주류로서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회적 요건은 주류지만 근데 파워는 비주류. 그러니까 이재호 같은 뭐 이재호 김문수가 뭐 네. 지금은 하여튼 뭐 그렇지만 그때가 나름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호는 국어교사 정도. 아이 그래도 먹고 살기 민주화 힘들죠. 운동에 그래 민주화 운동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김대중하고 세게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 아니야. 김대중 아주 그냥 타도 김대중을 엄청나게 외치던. 지금도 그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재호 신상 발언 이종걸한테 이야기하는 거 200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 막 민주당에서 이종걸 아마 그때 조선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막 장인 그 네. 뭐야 그 좌파 전력을 막 비판하면서 비판하니까 저 한나라당 애들이 그러면 거기요 저 이재호 의원도 좌익 전력 아니냐 막 그렇게 욕하거든. 이재호가 본회의장 가가지고 이종걸 잘 들어 뭐 이러면서 어디 노무현처럼 감옥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막 그러냐고. 막 그런 욕을 한다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 같은 사람 없었으면 안 돼 이러면서 어디 저 6.25 때 빨갱이들이 양민학살한 사람하고 민주화 운동한 나를 비교하냐면 자기 같은 사람들이 그 막 뭐야 너네들 나 같은 사람 없으면 너네 당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런단 말이야. 민주당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이제 정의당에 진짜 막 사회 뭐 강남 출신의 한동훈 같은 애들이 정의당 가가지고 막 정의당 너네 뭐 민주당 이중대 뭐 이러면은 어디 말이야 사법고시도 패스 안 해본 것들이 돈도 한 번 안 벌어본 것들이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이 운동권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 정의당에. 국민의힘에 가서도 어디 뭐 줄이나 서갖고 있는 놈들이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빨갱이라고 막 놀리고 이러면 그렇게 막 과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심상정 아니에요. 야 우리 오빠 다 그 옛날 기업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기업 맞아. 더 잘 알아 너네보다. 당시 국회의장 이만섭 맞아. 이만섭 의장이 계속 이정무 예 그만해 잘 살해 그만해. 그때는 원내 원내 대표가 총무. 원내 총무. 총무였죠. 원내 총무 때가 더 좋았어. 대표가 뭡니까? 대표 어떻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입니까? 총무로 해. 의원 단장으로 하든지. 야, 근데 이창훈 대표가 말한 게 가능할 것 같으면 좋은데 저는 이 최근 선거를 이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 그 지지난 지선까지 살펴보면 대구 경북에서 정의당이 외부 인사를 영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마자가 영입 인사가 아니라 선대본, 선대위에도 외부 인사 영입이 불가능합니다. 안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창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주류적인 인사를 떠나서 진짜 와 이 사람 진짜 완전 비주류다 이 사회에서 그런 그렇죠.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가야 돼요. 영입이 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는 뭐 나는 국대다 뭐 이런 거 해갖고 쇼 이벤트라도 해갖고 새로운 애들 막 데리고 오잖아. 정의당 뭐 하고 있냐고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거를 뉴스민이 해주고 앉아 있어. 강수영을 이거라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정의당에서 돈 내갖고 강수영 변호사 같은 사람들 영입해서 자기들끼리 그걸 이벤트를 만들어야지. 그걸 뉴스민이 왜 해주고 앉아 있냐고. 뉴스민은 민주당에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당은 요건 조금 얘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역 사업에서 정의당이 진보당한테 밀리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가끔 얘기하는 빠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빠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거든요. 진보당은 싸움이 잘 안 납니다. 예, 진보당 농활 간다. 동네 뭐 사실 동네에는 농민운동가부터 빠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 더군다나 운동 경력이 없는 사람은 더 빠을 수도 있겠죠. 거기 싸움 잘 안 납니다. 이 꼭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싸움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정의당은 납니다. 예, 그리고 그 자기들끼리도 납니다. 예, 그 단어 잘못 썼다 이래가지고 납니다. 이게 정의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BNL 운동 쪽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자 그런 문제 제기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다 보면 스스로 동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네. 사람이 안 붙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 안 붙고 이제 했던 사람들끼리도 싸웁니다. 네. 예. 와 진짜 천하에 가장 PC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도 무균질 정당 다우. 아니 음악 정당인가요? 음악 정당. 음악이요? 음악. 음악 시설. 그러니까 네.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활동가는 그걸 잘못된 게 있으면 빠은 게 있으면 바로 잡는 게 활동가지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 말이냐면 그거 내가 잘못된 거 지적했어 이게 아니라 그걸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못 가고 있어 아직 운동이. 예. 주로 나는 문제 제기했다. 나는 정치적으로 옳다. 요 정도 수준이지 그거를 못하게 하고 그 사람도 잃지 않는 예. 그런 식으로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대구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것도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원 숫자는 진보당이 정의당 대구시당보다 많죠. 많습니다. 네. 이게 정의당은 1000명 노회찬 의원 사후에 1000명을 넘어섰는데 제 이후에 줄어서 지금 이 1000명대가 안 됩니다. 근데 진보당은 1000명대가 넘어섰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었잖아요. 진보당 후보들은 후원회의 후원금이 금방 다 찼습니다. 정의당은 차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정당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가 차이는 확연히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당은 뭐 이거 결과로 되게 좋아할 건 아닌 게 이미 우리 이웃 나라에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이 지역에 지방 의원 되게 많아요. 근데 중앙 정치에서는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전국이나 중앙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별도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 얘기를 쭉 많이 해왔는데 그럼 정의당은 왜 10%에서 4%로 줄었느냐? 당장 네. 4년 전에 네. 그 광역비례 정의당을 찍었던 네. 제가 정의당을 찍지 않고 녹색당을 찍었습니다. 내가 안 찍었으니까 망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네. 정의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나도 이번에 안 찍었으니까. 근데 2년 전 총선 때만 해도 10%가 나왔단 말이죠. 네. 2년 전만 해도. 2년 전에 저 정의당 찍었거든요. 총선 때. 나도 그렇네. 나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결국에 이거 결국에 논쟁이 벌어질 텐데 어느 쪽이 떨어져 나갔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민주당하고 공동 행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이런 주장을 뭐 박창진 까라들은 할 거고 거꾸로 이제 민주당 이중대 행보를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죠. 반대편에서는 어느 쪽 말이 맞냐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둘 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나도 그런 것 같아. 둘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둘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게 반토막이 나는 건 설명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김순 평론가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 때문에 정의당을 찍지 않은 케이스잖아요. 그 대선 때도 심상정을 찍지 않았던 이유. 나는 대선 때는 찍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분명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고 정당을 찍어주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은 왜 정의당이
민주당을 안 도와주냐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떨어져 나간 분들을 저는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정의당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이제. 뭐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율 등락이 쭉 지난 4, 5년 동안 쭉쭉 있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올라갈 때도 양쪽에 다 붙고 내려갈 때도 양쪽에 떨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고생해놓고 떨어먹은 게 대선을 완주해놓고 검수완박은 찬성하고 이건 뭐냐고. 그렇지. 이건 뭐예요? 그게 뭐 받았는데? 아니 받는 게라도 있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뭘 받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행보를 가지? 대선을 완주해놓고 검수완박은 또 찬성을 해. 이게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완주했다가 좆됐다 싶으니까 다시 검수완박 찬성해주자. 그러다가 또 요번에도 웃겼잖아. 막판에 검수완박이고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찬성해놓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나머지 한 개는 기권. 반대도 아니고 기권을 해요 또. 뭔데 이건 뭐 이렇게 자로재서 가나? 그러니까 이게 축구 리그로 치면 그 언더독들이 한 번씩 뭐 챔피언스 리그 뭐 네덜란드의 아약스나 네. 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 네. 있잖아. 포르투나. 그때 보면 이제 고 팀들의 황금 세대들이 한 10년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확 튈 때가 있거든요. 정의당은 그 타이밍을 일단 놓친 거죠. 노회찬, 심상정 타이밍 이후에 그 뭐 저기 뭐 이정미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이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이제 가장 큰 거, 세대 교체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거고, 이런 그 이제 언더독들을 보는 맛은 뭐냐 하면 이길까는 모르겠는데 연락 괴롭힐 때 강팀을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막 졸라리 괴롭혀 막 그럴 때 팬들이 막 환호하고 그래서 저쪽이 이제 1차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2차전 때 지쳐서 떨어 나가진데 막 이길랑 말랑 하면서 막 혹시나 이겼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건데 지더라도 진짜 젖잘싸고 이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런데 지난 5년간 정의당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뉴스에 나오는 거는 맨날 뭐 자기들끼리 뭐 젊은 의원들이 뭐 하나 하면 자기들끼리 욕하다 시간 다 보내고 있고 게시판은 들어가 보기도 싫고 이런 판은 닫았죠 이제. 그러니까. 당원 아니면 못 봐. 못 보게 닫았죠. 그러니까 잘했어. 그런 나는 제일 얼어 죽을 말이 무슨 표현의 자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유 게시판 있잖아요. 네. 그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아니면 자유 게시판 광장을 김수민으로 하든가. 다 나간다.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더독이에요. 영원한 언더독이라고. 그러니까 저쪽이 가나 이쪽이 가나 네덜란드 리그나 뭐 기타 유럽 리그들이 절대 EPL이나 프리메가 리가가 안 된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 팀들은 자기 팀 축구팀을 세팅을 하잖아요. 리그도 세팅하고 챔피언스 리그나 뭐 우에파 갔을 때 어떤 유로파를 갔을 때 어떤 걸 할 것인가의 전략을 짜잖아. 이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은 아약스나 포르투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약스와 포르투가 10년마다 한 번씩 튀는 거는 유소년 시스템 그렇죠. 육성에 그러니까, 네. 많은 걸 투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키워가지고 박용진처럼 뭐 팔든가 뭐 나중에 비싼 값 받고 팔면 뭐가 와야 되는데 오는 게 없는데 다른 것만 있고 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 어떤 운동들이나 평소의 활동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김성년이 된 이유도 수성 주민 광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정말 이게 아껴가면서 월세 내고 거기에서 주민들 만나고 나 같은 사람들도 막 한 번씩 오라 그러고 그냥 돈도 안 주는데 그래 나도 감사하다고 그래도 거기 주민들 만나고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방송하고 그랬다고 그런 곳이 그런 투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할 때 민주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쏙 뽑아먹지 말고 좀 그 나발이 좀 지켜주고 이 나쁜 놈들아. 갑자기 민주당 욕을 하네. 근데 나는 큰 차원의 문제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독일 녹색당 자민당 같은 모델로는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 독일에는 독일 녹색당 자민당 같은 정당들이 소수 지분을 갖고 계속 그만큼 지분을 갖고 다른 당이랑 연합을 하든지 뭘 해서 요번에도 정권을 잡았죠. 사민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요. 쭉 가거든. 뭐 지지율 10%대로 쭉 가요. 나는 잘 생각해야 될 게 민주노동당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지지율 10% 넘어갔을 때 보면 대중은 내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봤을 때 대중은 집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지율이 1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서 가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지지자들은 집권 가능성이 있고 나와 같은 약자 서민을 대변하는 그냥 이 당이다. 조금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조금만 고비를 넘어서면 20% 가고 해서 정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의당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조그만한 지분을 차지하고 그냥 그 소금과 같은 내가 시원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소금과 같은 그거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3%. 내가 왜 소금인데 씨발이야. 내가 그 닭 육수지 내가 어떻게 소금이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소금도 아니야. 소금의 맛이 나지 않아요. 네, 뭘 부스러기를 넣었는데 짭지도 않아. 저염식이군요. 건강하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잠식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누구냐고. 그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구를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를 진보정당 찍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그게 과연 진짜 민주당의 그 철험회라든지 이런 쪽 같은 부류인 건지 아니면은 소극적 지지층인 건지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건 깨졌다. 나는 열린민주당 덕분에 깨진 게 하나 있다고 보는 게 열린민주당 만들 때 열린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서 하는 말이 정의당은 좆됐다라고 했어요. 정의당으로 가는 거 우리가 다 가져간다. 근데 별로 그렇지 않아. 예, 거기서 봤을 때 지역구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 정의당 찍는 사람들은 소위 대깨 쪽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끝까지 심상정을 지지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중도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예, 근데 그 중도가 예를 들어서 뭐 복지도 조금 해라 이런 중도일까요?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 중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 구도에서 중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념적으로 그럼 난 너무 이렇게 복지국가 이런 건 좀 아니야. 뭐 이 정도가 중도일까? 그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진보정당 쪽에 무게를 실어준 거거든요. 나는 결국에 해답은 어느 쪽이냐를 좌우 스펙트럼이나 당 구도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아래로 가야 된다는 네. 답만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근데 이제 가장 아래로 가장 왼쪽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 신원호 후보 여기 나왔을 때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치고 뭐든지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어쨌든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줬잖아. 그러면서 이슈를 끌고 나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지금 끌고 나가줘야 돼요. 이슈 파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정의당이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같은 경우나 뭐 조국 사태나 등등등도 다 남의 이슈에 따라다니다가 뭐 할까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이슈들을 만들어갖고 그걸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됐건 뭐 기후위기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이슈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장 앞서서 끌고 나가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앞서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시대에는. 그리고 예전에 권영길 시대에 그런 얘기했잖아. 뭐 우리가 뭐 이번에는 뭐 원내 진출 뭐 곧 뭐 제1야당 그다음에 집권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했었다. 네. 누군가는 그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이야기들도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그 스피커들이 그러니까 당내의 스피커들 해줘야 되고 원로들도 진보계 원로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 나는 요즘 내가 오늘 이재호가 많이 나오는데 이재호 같은 양반들이 그래도 나오고 국민의힘 막 싣고 다니잖아. 그런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영세 전화점의 집안 어른이잖아. 담병호 뭐 이런 분들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방송 같은 것 좀 뭐 나오셔가지고 자체 미디어들 만들기도 해서 그런 원로들이 쓰는 소리도 좀 하고 그래서 저 당은 그래도 역사도 있고 뿌리도 있고 진짜 좀 당 같다.
라는 느낌을 좀 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듣고 있다면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시민사회에 이 이슈를 하나 던졌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정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지금은 뭐 대구시의회에서 시의원 하나가 뭐 싸워야 된다 이게 아니다. 이 제2대구령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 시작점은 동구로 잡자. 그 동구에 이 관변단체들부터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서명운동을 2만 명, 2만 명 목표로 시작을 하자. 유승민 1호로 받는 걸로. 아, 유승민과 홍준표의 비난했던 관계를 그러니까 이용하자. 이걸 깃발을 정의당이 지금 선거 졌다고 힘들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 저만 해도 당장에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용산공원 미군 기지였죠. 네. 엄청난 오염 물질이 검출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용산시대랍시고 윤석열 정부가 개방하겠다. 내가 바로 국회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청원 홈페이지 가셔서 용산공원을 검색하시면 국회청원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뭐야? 왜 민주당이고 정의당이고 누구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내 치고 나갈 거야 이걸로. 내가 제일 야당이다 이제. 내가 제일 야당이 제일 야당이 뭔지를 보여줄게. 윤석열 시대에. 진중권처럼. 진중권은 제2여당. 그러니까 진중권이 지난 정부 때 제일 야당 노릇을 했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네. 내가 보여줄게. 이번 정부에서. 네. 용산공원 개방 반대 청원 서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집 이름 정해졌어요? 그거는 지금 그건 진짜 그냥 대통령실로 해. 그래 대통령실 하면 안 되나? 근데 그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5개로 줄였잖아요. 바른누리. 바른누리는 뭐야? 바른누리 뭐? 바른정당과 새누리 어? 대통합이네. 이준석이 넣은 거 아니야? 이준석이? 그 다음에 민음청사는 뭐요? 그 다음에 국민청사, 이태원로 22 하고 국민의 집. 국민의 집. 국민의 집이 윤석열이 밀고 있는. 국민의 집. 그건 나는 아. 간단하다. 대통령실로 해라. 대통령실로. 이태원로 22는 나는 미운파의 작품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광화문 1번가하고 비슷하잖아. 아 그게 그 다우닝 뭐 그거 뭐 그런 거죠. 그런 건가? 예. 근데 거기가 이태원하고 가깝지도 않아. 용산. 길이 그냥 길거리 이름이 이태원로인 거지. 이태원하고는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요. 아니 뭐 자유를 좋아하니까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프리덤. 네. 아무튼 창원에 가면 창원의 집이라고 있죠. 나의 집이지. 이창원의 집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했어요. 진보정당 얘기는. 김포정당 그래도 녹색당하고 기본소득당 이야기 좀 해줘. 아 할 말도 없어요? 1시간 지났는데. 저는 뭐 녹색당은 음. 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보면 알겠지만 지방선거를 하면 할수록 망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2014년에 1%가 넘었거든요. 대구에서. 대구랑 그렇지. 대구만. 그 2018년에 0.65, 음. 이번에 0.31. 반토막씩 나네. 녹색당은 이제 끝났다. 반감기를 하고 있네. 계속. 관광기를 하고 있죠. 내가 옛날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 날 때 한 번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된 당은 이름을 똑같이 못 쓴다. 그렇죠. 뭐 플러스인가 뭐 그래서 녹색공인가 뭐 녹색당 더하기라는 더하기. 이름을 썼었는데 헌재에서 그 위헌 판결 해주는 바람에 다시 녹색당으로 이름이 돌아갔었어요. 그 판결은 내가 반겼지. 그리고 내가 그때 재선 도전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녹색당 더하기라고 했는데 또 내가 분명히 그 이름 하지 말라 그랬거든 당원들한테. 왜냐면 6글자로 표기된다고. 우리 생각은 그냥 더하기 기호가 들어갈 것 같지만 6글자로 들어갈 수도 있다 당명이. 그래서 21로 해라 21. 국민등이야. 옛날에 그 뭐야 아니면 가자 녹색당. 그건 좀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조금 하긴 했었죠. 근데 그건 좋은데
2% 미만이 되면 등록 취소가 되는 것까지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나는 속으로 좀 안 좋아했어요. 2%안 나오면 안 된다고. 예, 안 나오면 그냥 없어지는 맛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해봤자 안 될 거거든. 2%안 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집권 가능성이 보여야 10%가 나오고요. 기본 10% 어느 정도 되는 당이 한 번 쪼그라들 때 3%가 나와요. 예. 이렇게 1, 2, 3 이렇게 쌓아가지고 3%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당이 없어요. 그 문턱까지 갔던 데가 기독자유당이야. 2.7%인가. 거기도 안 됐어.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 조항이 당이 해산되어지는 없어지는 게 됐어야 허순교한테 도움이 됐겠다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탈당할 명분이 없으니. 뭐 내부의 분들한테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늘 좀 죄송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당을 할 건지 동아리를 할 건지 둘 중 하나 정하셔라. 그리고 풀뿌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풀뿌리 활동하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내가 제일 뒷박치는 게 그겁니다. 풀뿌리 활동하지도 않는데 맨날 풀뿌리 얘기해. 뭐 낭만적인 줄 아시나 봐. 하고 얘기하자고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아이템은 제가 뉴스 밑장 우리가 시즌2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공원 개방 반대. 좋아, 빠르게 가. 여러분들의 서명을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네요. 네.